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한진 멘토입니다. 오늘 사이버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이 정보 보안 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하나가 이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윈도우죠. 여기과 같이 좀 이 충돌을 빚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IT 대란 사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었어요. 어떤 해커들한테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업데이트 하다가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산업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그런 계기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너도 나도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해커 집단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해킹 기술 또한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사이버원 영상에서 한번 좀 다뤄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해커들한테 탈탈 털렸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해커 소행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동시에 이 중국 쪽 해커 집단들의 이런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됐다, 이런 이슈였고, 이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정부 데이터 센터까지도 해킹에 좀 당하면서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해커들이 정부를 상대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보시면요, 이 주황 색깔 막대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내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요게 좀 옅은 색깔이 글로벌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국외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 공공과 행정기관 쪽의 해킹 공격이 엄청나게 빈번하고요. 그 다음이 정보통신 쪽 분야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돈이 쏠리는 그쪽 분야에 해킹 시도가 나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기조 속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정전 사태가 벌어졌죠. 지난주 금요일날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병원, TV, 방송국 등의 운영에 굉장히 좀 차질이 있었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어요. 요거 관련된 거 좀 같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요, 이 클라우드 먹통 대란, 보안 프로그램 결함 때문이다, IT 대란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스템 안전 복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실게요. 보시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부터 이 보안 관련된 협업을 맺고 있는 협력체입니다. 보시면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와 충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서 세계 곳곳에서 각종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좀 큰 이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또 그 다음이 구글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개의 기업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클라우드 점유율을 7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중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서 IT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요, 백업 체계 구축이나 서비스 분산, 그리고 이중화 방안 등 보안책을 마련을 해야 할 이런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부에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해커 집단들한테 털렸다라는 내용을 보고 왔죠. 그래서 지금 이 보안 전문가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해킹에 굉장히 좀 취약해졌다, 요거 자체가 윈도우와 이메일, 기업 서비스, 기존 제품의 개선에 소홀했다라고 지금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이 사태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보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더더욱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사례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와 서버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하는 집단이나 범죄단체, 즉 해커 집단이죠. 여기에서 반복적인 해킹 시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까 우리 다 보고 왔죠. 자, 그래서 이 보안 문제는요. 보안 문제가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킬레스건이었다라고 정말 콕 집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태가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보시면요.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전검토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문화가 부적절하다. 특히 기술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성을 감안할 때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져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필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이 공급 원칙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사업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여기에 윈도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윈도우가 여러분들 굉장히 개방형이죠. 개방성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방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필두로 해서 가장 큰 장점이 한 번에 가장 큰 단점으로 치환이 되는 마치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애플처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없을 노릇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방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반적인 고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 이 해커 집단 또한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AI 기술력의 발달함에 따라서 해커들의 기술력 또한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보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 사이즈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2022년도부터 2032년 동안 약 10년치의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2년도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단위가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2024년도 글로벌적인 이 사이버 정보 보안 시장의 캐파는 약 2,680억 달러일 것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요게 나날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구체적인 수치가 뭐 100%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구체적인 이 수치보다는 이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가드너의 통계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이버원 같은 이 사이버 정보 보안 관련된 테마에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실 그 신호탄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어떻게 보면 쏘아 올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사이버원 주가를 한번 좀 보시면 그동안 좀 이탈해 있었던 이 11선, 파란 색깔선 11선과 노란 색깔선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요. 오늘 시장 자체가 초전 박살이 났습니다. 보시면 이 코스닥 시장 기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강한 장세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2.26%나 빠지면서 결국에 810이 깨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810이 깨졌고요. 오늘 장에서 1220 종목 하락했고요. 375 종목 상승했어요. 근데 그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사이버원이다라는 그런 사실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탈해 있었던 이 이평선들 회복을 해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게 장세만 좀 받쳐줬다면 좀 추가적인 반등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고무적인 건 고무적인 사실인 거죠. 이렇게 장세 자체가 받쳐주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이탈했던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는데 성공을 했다. 근데 뭐 아쉽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받쳐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수급 분석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관련된 뭐 이슈나 아니면 이 사이버 보안 테마 관련된 이슈, 뭐 정보, 이런 것들 저희 데이업에서 추적 관찰을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